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행이나 이런 쪽 관련된 건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충격적인 경험을 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약간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또 준비하게 됐습니다. 일단은 2박 3일로 저희 가족이랑 이제 강원도 여행을 갔다 왔어요.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 대관령에 양떼 목장이라고 아실 것 같은데, 이제 약간 그 고원지대에 그 풀밭 초원 풀밭이 있고 거기 이제 양떼들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.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갔는데 거기서 좀 경험한 정말 충격적인 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양떼 목장에서 일단은 가족이랑 같이 갔는데, 매표소에서 표를 끊고 이제 그 언덕길이 이렇게 한 바퀴 쭉 도는 게 있거든요. 언덕을 따라서 이제 한 바퀴 쭉 돌고 이제 정상쯤 왔는데 그 천둥이 엄청 치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출발할 때는 날이 좀 맑았는데 여기 정상쯤 가니까 천둥이 엄청 크게 치기 시작했어요. 근데 그 양떼 목장이 해발 고도가 한 800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800m다 보니까 그 천둥 치는 소리가 정말 컸어요. 정말 그 멀지 않는 곳에서 치는 것처럼 정말 소리가 컸어요. 그래서 이거 좀 무섭다,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슬슬 돌아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비가 갑자기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천둥이 한 번 또 치더니만 엄청나게 크게 쳤어요.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소리였어요. 군대에서 사격도 하고 귀마개 없이 군대에서 사격했을 때 소리보다도 훨씬 컸어요. 근데 그 정도 소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근처에 번개가 떨어진 거로밖에는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정도로 번개가 진짜 크게 막 우르르 쾅 치면서 쾅 할 때 소리가 정말 엄청나게 크면서 고막이 약간 윙윙거릴 정도로 치면서 제 왼쪽 다리에 아래쪽에 뭐가 뜨거운 게 탁 튀는 거예요. 아마 돌 같은 거였던 것 같은데,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 번개가 저랑 몇 미터 근처에 떨어진 줄 알았어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돌이 쪼개지면서 튀어서 이제 다리에 맞은 건 줄 알았거든요. 좀 뜨거웠으니까. 와, 너무 놀라고 있는데 제 뒤에 이제 아버지가 계셨거든요. 뛰어내려오고 계셨는데 한 거리가 한 1, 20m 정도 뒤였어요. 근데 뒤에서 이제 같이 올라오던 내려오던 젊은 커플이 있었어요. 남자분이랑 여자분이랑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 소리를 막 엄청 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. 야! 막 소리를 계속 지르는데, 처음에 한 번 질렀을 때는 그냥 천둥 소리가 정말 너무 말도 안 되게 커가지고 그냥 놀라서 그냥 소리를 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계속 소리를 지르시니까 이건 뭔가 잘못됐다 싶어가지고 딱 순간 드는 생각이 아빠가 번개를 맞았나?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랑 가족이 갑자기 이게 뛰어내려 가다가 뒤돌아서 가지고 다시 위쪽으로 엄청 빨리 뛰어 올라갔어요. 그래서 막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멀리서 보니까 누가 한 명이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. 이게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젊은 커플 분들 중에 그 남자분이었어요. 등치가 엄청 좋으셨는데도 땅바닥에 쓰러져 계시길래 이거는 번개 맞은 거다. 근데 진짜 번개 맞을 확률이 솔직히 우리가 뭐 뉴스에서나 봤지 0.00001% 막 이러잖아요. 로또 맞을 확률이라고 막 하잖아요. 근데 설마 했는데 그렇게 등치 좋은 분이 그렇게 쓰러져 있고 옷이 찢어져 있었어요. 여기 티셔츠 뒤가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찢어져 있었고 탄내가 살짝 나고 바지도 좀 찢어져 있었고, 그래서 이건 번개 맞은 거다. 뛰어가가지고,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여자분은 정신 못 차리죠. 그 상황에서 막 소리 막 계속 지르시고 막 너무 막 놀라셔가지고 막 그러시고, 그래가지고 일단 엎드려 계시니까 일단 기도부터 확보를 해야겠다. 그래가지고 가족이랑 아버지랑 남동생이랑 같이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얼굴 향하게 하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이렇게 눈을 뜨고 계시고 완전 눈이 다 빨갰어요. 충혈 막 엄청 심하게 됐을 때보다 더 빨갰던 것 같아요. 엄청 빨갛고 눈을 뜨고 계시고 입에서 거품이 이렇게 좀 나오더라고요. 와,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걸
본 적도 없으니까 한 번도.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순간적으로 일단 드는 생각이 숨을 쉬게 해야 된다. 숨을 쉬게 해야 된다. 그래가지고 이게 이러고 계셨으니까 고개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뒤를 이렇게 목을 딱 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 확보를 저는 했었고, 그리고 남동생이 정말 빨랐어요. 남동생은 바로 CPR을 시작하더라고요. 이거 흉부 압박 이걸로 바로 시작하고, 이제 아버지는 그 119로 바로 전화했어요. 그래서 그 모든 사건이 일어나고 5분 안에 이제 이게 동시에 다 이제 일어난 거죠. 근데 또 대관령에 또 그 양떼 목장에 또 제일 높은 곳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앰뷸런스가 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통화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흉부 압박을 계속 하시라고 그렇게 안내를 주셨고, 그리고 이거 뭐라 하지? 입에 이렇게 후 부는 거.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거 몇 번 하고 이제 입에 한 번 후 불라고 하잖아요. 그거 절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. 이 입으로 이렇게 불었을 때 잘못되는 케이스가 꽤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입으로 이렇게 바람 불어 넣으면 안 된다고 해요. 그냥 이것만 계속 하라고. 여기 안쪽에 눌렀을 때 이제 압박이 심장에 가야 되니까 직접적으로 요 뼈가 이제 여기 뭐라 해야 되지, 이거 제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요 빈 공간 이렇게 살짝 움푹 들어가잖아요. 명치라고 해야 되나? 고기 위주로 이제 그 가슴에 이 정 가운데겠죠. 여기를 이렇게 세게 눌러야 되거든요. 이거를 1초 간격으로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 세게 몸 이렇게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군대도 다녀왔고 민방위 훈련 때 배우거든요, 맨날.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입으로 이렇게 부는 건 몰랐어요.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좀 하려고 했었거든요. 근데 거기서 절대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다행히 거의 안 했고, 아마도 이제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불면은 거품이 다시 들어가니까 여기 기도가 막혀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혹시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뭐 물에 빠지거나 뭐 입에 거품이 있거나 뭐 다른 케이스에도 뭐 토를 해서 여기가 막혔거나 이럴 때는 이 흉부 압박만 해야 되지 입으로 절대 불면 안 돼요. 오히려 막혀요, 기도가.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동생은 계속 CPR을 계속 했고, 저는 이제 고개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젖혀서 기도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쫙 펴지도록 이렇게 계속 했고, 119를 저희 기다렸죠. 119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공원 관계자분들이 오시는데 그 남자 한 분이 좀 할 줄 아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엄청 강하게 막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 시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. 근데 5분에서 10분 정도 사이였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 의식이 전혀 안 돌아왔고 눈은 이렇게 뜨고 계신데 초점 아예 없고 숨을 아예 안 쉬었어요. 그러니까 심정지가 온 거예요. 숨을 아예 안 쉬고 맥박도 없었고.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다행히 한 10분이 넘어가고, 그리고 이제 그 번개가 계속 치니까 이제 공원 관계자분들이 위험하니까 저희 보고 계속 내려가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제 그 대피소 이 지붕이 있는데 그 가건물 같은 데로 들어갔고, 이제 그분들이 이제 케어를 계속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10분이 넘어갔을 때 나중에 이제 그 앰뷸런스가 왔는데, 앰뷸런스가 그 시간 안에 온 것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대관령에다가 안개 꼈지, 비 엄청나게 쏟아지지, 그리고 심지어 그 양떼 목장의 정상이지, 거기까지 앰뷸런스가 그 시간에 온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빨리 오셨고, 그래서 이제 그 앰뷸런스가 싣고 가셨어요, 그 남자분을. 그래서 이제 어쨌든 상황이 정리가 됐고, 그 이후로 소식은 못 들었어요.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돌아왔고, 한 두세 시간이 지났나? 두세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집에 거의 도착할 때쯤 되니까 모 방송국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. 기자분이 전화가 오시면서 이거를 좀 취재를 하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냥 전화로 간단하게 그 아버지가 대표로 이제 인터뷰를 하셨어요. 그래서 하시면서 이제 다행히 그분은 이제 의식이 돌아오셨고 지금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계신다고 해요.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번개를 맞게 되면은 그 후유증이 있어요. 뭐 가장 뭐 대표적으로는 화상이 있을 거고, 번개가 치고 어디로 빠져나가잖아요, 전류가.
그러면은 들어온 곳이랑 나간 곳에 이제 보통 화상이 좀 세게 아마 생길 거고, 그 사람에 따라 후유증이 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해요. 그 실제 좀 찾아보니까 어떤 분은 이제 뇌 손상이 오시는 분들이 있고, 어떤 분들은 이제 신경에 계속 통증이 생긴대요. 예를 들어서 뭐 등에 맞은 경우에는 등에 계속 신경에 뭐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, 뭐 어떤 분은 뭐 그 다른 부작용도 후유증도 있다고 하시는데, 어쨌든 간에 그분 같은 경우는 일단 살아남은 게 일단은 기적인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정말 다행이고, 그분이 워낙에 건장하셔가지고 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, 그리고 어쨌든 간에 살아나신 것도 다행이긴 한데 또 후유증도 없으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뭐 지금도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무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일단은 번개치고 비 올 때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. 여기서 이제 행동 수칙을 잠깐 말씀드리면은, 일단은 그 천둥 번개가 치잖아요. 물론 그 비 올 때면은 천둥 번개 칠 확률이 높겠죠. 근데 비가 안 오더라도 천둥 번개가 칠 때가 있잖아요. 그러면은 이런 건물, 차 안, 뭐 버스 정류장 이런 데는 안전해요. 왜냐하면은 차 안 같은 경우도 그런 그 감안해서 다 만들어졌고, 건물은 뭐 당연하고 버스 정류장도 보면은 이제 피레침 같이 있잖아요. 그래서 괜찮아요.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, 나무, 정말 큰 나무가 있다고 쳐요. 나무가 있고 사람이 있어요. 그러면은 번개가 사람한테 맞을 그 칠 확률이 상당히 높대요. 나무가 이렇게 큰 게 있어도. 왜냐면 사람 몸은 전류가 통하잖아요. 그래서 내가 나무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그냥 이러고 있으면은 그 번개 맞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번개가 치면은 나무 근처에 있어도 안 돼요. 나무를 막고 이 전기가 통해서 사람 몸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. 땅바닥을 통해서 사람 몸으로 들어올 수 있대요. 그래서 나무 근처에도 있으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나무 근처에 있으려면 최소 2, 3m 이상 떨어져서 있어야 되고, 제일 좋은 거는 예를 들어서 대피할 곳이 없는 들판이다, 뭐 좀 높은 지대다 이러면은 제일 좋은 건 당연히 높은 지대를 벗어나는 거고, 그럴 여건이 안 된다, 이게 너무 이렇게 멀다 이러면은 땅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려 있어야 된대요. 이렇게 납작하게 최대한 자기 몸을 이 고도를 낮추는 거죠. 최대한 이렇게 납작하게 엎드려 있어야지 제일 안전하다고 하고, 그리고 오늘 그 번개에 맞으신 남성분은 제 추측으로는 그 셀카봉을 들고 계셨어요. 셀카봉이 쇠잖아요. 이 정도 이렇게 들고 계셨어요. 핸드폰이 이렇게 붙어 있고.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산도 위험하죠. 당연히 우산도 위험한데 셀카봉은 더 위험한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거는 그냥 쇠 막대기니까. 그래서 그 쇠막대기를, 그 셀카봉을 들고 계셔서 번개를 맞으신 것 같고, 그게 진짜 위험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번개가 치면은 대피할 곳이 없으면은 최대한 납작 엎드려서 있는 게 좋고, 비는 그냥 맞고 우산을 쓰지 말고, 그리고 몸에 핸드폰이나 이런 거는 뭐 굳이 전원을 끄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굳이 핸드폰에 전원을 끄고 안 끄고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제일 중요한 거는 몸을 이렇게 낮게 낮추는 거,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번개 맞을 확률이 굉장히 낮은데, 그렇다고 해서 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만큼 확률이 올라가서 엄청 위험해지는 거잖아요. 그래서 나는 번개를 맞을 확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별로 적절한 것 같지 않고, 언제든지 나는 번개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는,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말이 길어졌는데 그렇습니다.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, 특히 이제 제가 동남아 여행을 정말 많이 갔거든요. 동남아가 보면은 갑자기 스콜이 내리면서 우르르 쾅쾅할 때가 많아요. 저는 근데 사실 그럴 때도 딱히 그런 거 신경 안 썼는데,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모두 건강하시고 번개는 안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